네, 반갑습니다. 로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체포술과 관련된 영상을 시리즈로 3편을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 체포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언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제가 이제 본업 분야에 이제 아주 다양한 분야의 공안직 그 현직자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배출하고 그 친구들은 이제 합격 이후에도 계속 가르치고 코칭하고 그다음에 뭐 경력직 특채분들도 있고 그때 이제 제가 검도 수석 사범을 할 때였는데 그 몇몇 그 현직자들이 이 3단봉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좀 했어요. 요청을. 그래서 이제 3단복 훈련 체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저는 이쪽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대한검도에 소속 이제 검도사범들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보통 자기가 스파링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류 검수를 연구를 많이 해요. 대한검도의 사범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술도 문화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서양의 문화권과 그 형태가 무술로 어떻게 발현됐는지,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 교류에서 어떻게 무술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했댔잖아요. 그게 이제 접경 지역이 동남아 쪽인 거예요. 동남아 이제 칼리, 아르니스, 에스크리마 같은 말이죠. 예, 그쪽.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검도 지도 사범을 할 때 칼리를 독학했었던 건데, 3단봉 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받고 3단봉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술 관련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엉망진창이었고, 일단 무술과적 관점에서 3단봉의 기법들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제 본업이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3단봉 교육 그 체포술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 그 제 선생님 도장을 나오면서 이제 칼리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이제 칼리라는 무술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이 본업이 3단봉 인스트럭처 과정도 이수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좀 파고들었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무술가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도검류 전문가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체포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서로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현직자분들이, 요즘의 현직자분들은 이 스파링 중심의 무술 수련 베이스가 거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자분들은 본인 업무의 전문가지 이 교육 훈련 방식에 어떻게 교육 훈련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처음에 체포술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스파링 경험칙이 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체포술과 무술 수련, 여기서 말하는 무술이란 거 시연용 합을 맞춘 무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 스포츠화된 스파링 중심의 맨손과 그 다음에 무기술을 얘기합니다. 스파링 중심의 무기술은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나 펜싱, 제일 대표적인 거, 맨손이라면 복싱, 킥복싱 뭐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뭐 유도, 주짓수 이런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수련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이 현직자들이 이러한 수련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뭔가 체포술이라는 아주 간단한 술기를 배우면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가볍게 제한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고 같냐면, 제 그 칼리 저쪽 수련 네트워크 모임에 그쪽에 그 관장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의외로 그런 회원들이 많다. 적게 운동하고 운동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날로 먹으려고. 맞죠? 이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체포술 개념 자체를 잘못 설정하니까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무언가 체포술이라는 현직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어떤 전술적이고 전략적이고 뭔가 기교가 있어서 그것만 탁 연습을 하면 흉악무도한 범죄자를 필드 상황에서 내가 요리조리 싹싹싹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걸 제가 2번 주제에서 깨드릴게요.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3번 주제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체포술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운영돼야 되는지를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3번은.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제로 그 유튜브에 오픈해서 올려드릴 건데, 제가 막 그 관계자들한테 제안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어차피 해봐야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관료제가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안 되죠.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관계된 현직자분들 있죠. 이제 그러한 교육을 주도하시는 현직자분들이 현직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가르쳤던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 이렇게 구독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요 3단계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체포술의 개념은 뭐냐, 체포술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거냐, 그리고 스파링 경험칙이 왜 체포술을 진행하는 현직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스파링 경험치가 왜 바탕이 돼야 되는지를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순차적으로. 이번 영상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뿐만 아니라 뭐 국정원이든 공안직 계통에서 체포를 하는 현장에서 체포술이죠, 체포술. 그래서 이제 체포술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체포술이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저희 우리 경찰직 제자분들한테 체포술이라고는 명칭을 가지고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체포술의 기본 개념과 이해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현직자분들 중에 무술을 좀 수련하시는 분들이 특히 경찰직에 보면 무술 좀 수련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행 경찰의 직의 체포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많이 비판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많이 하시고 뭐 블라블라 뭔가 말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좀 답답한 게, 가만히 보면 체포술의 원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카데믹한 개념에서 좀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예전에 총기가 등장하기 전에 도검류가 지배하던 전장 상황에서 이게 이제 체포의 개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와 연결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이론편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체포를 하는 과정에 유용한 어떤 술기들이나 어떤 팁 같은 거는 다음에 제가 시리즈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자, 경찰이나 공안직에서 체포술이란 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체포술의 존재 목적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체포술의 존재 목적은 체포예요, 체포.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을 사살하거나 사살하기, 군인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투가 일어났을 때 군인을 제압하는, 사살이든 뭐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전하게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유무죄가 판결 나기 전까지는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설사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안전하게 제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체포술인 거예요. 이러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대상자를 안전하게 제압하는 게 체포술의 원 개념이에요. 목적인데, 상대방을 안전하게 제압하려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범인이라고 칩시다. 범인보다 체포하는 현직자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우위에 있든지,
아니면 만약에 1대1 상황이라면 실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선행돼야 돼요. 상대방을 안전하게 제압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강력계 같은 경우에는 형사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폭 있죠, 조폭. 좀 노련한 조폭들, 병풍들 말고 조금 이렇게 좀 실제로 좀 잘 치는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 한 명을 제압하려면 강력계 형사가 최소 5명에서 7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조폭을 안전하게 제압하려면. 안전하게 제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맨손 근접 격투술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항상 이제 경찰직 분들 중에 일부 뭐 경찰 체포술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 중에 항상 하는 말이, 이게 1대1 스파링과 체포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는 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달라요. 기본 속성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범인이 저항을 하려고 주먹으로 친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어쨌든 주먹을 디펜스를 해서 피한 다음에 상대방을 뭐 유술, 술기든 어떤 형태로든 제압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검도 고단자 경찰이라면 3단봉을 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걸 피하면서 상대방을 안전하게 가격을 한 다음에 제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도검류든 맨손 근접격투술이든 1대1 스파링 경험치는 절대적이에요. 안전하게 제압을 하려면.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기본이라니까요. 왜냐면 안전하게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든 아니면 인원수로 압도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상대방이 저항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디펜스를 한 다음에 안전하게 제압을 하려면 1대1 스파링 능력치는, 경험치는 그냥 기본으로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경찰들이 이게 그냥 다 생략돼 있어요. 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그럼 체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신고를 받아요.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출동을 나가요. 출동을 나가서 상황을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고는 체포 과정에 들어가요. 그러면 체포 직전 과정이 있고 체포 직후 과정이 있을 거예요. 맞죠? 제가 경찰직 현직자분들 중에 미국의 선진 체포술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무술 수련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경찰 체포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지적하시는 분들 보면, 기존의 체포술이 체포 전과 후에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너무 술기 위주로, 시연용 술기 위주로 이제 체포술이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출동 나가서 체포 진압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요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현직자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아이키도도 수련하시면서 이제 경찰 체포 과정에 대한 연구 분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본인 블로그에 글도 한번 참고해 달라고, 보고 어떤 타당성 부분을 좀 검증해 달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거기 댓글도 요약하자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경찰 체포술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이제 어떤 무술을 열심히 수련하시는 경찰직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기존의 체포술은 여기에 너무 집중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출동 나가서 체포 직전에 이 상황들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의 유의사항의 원칙을 정할 것인지, 이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 저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저희가 이제 제 제자분 중에 한 명, 이기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김해에서 이만한 사제 칼을 만들어서 어두운 공장에서 막 마구잡이로 휘두를 때 이 친구가 안전하게 제압한 걸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떠한 점들이, 원칙들이 잘 지켜졌는지 그 가이딩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친구가 잘했던 게,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분석할 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냥 조용히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무기를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무기를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안전거리를 계속 확보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처음에 무기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차 안에 앉아있는 장면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나갈 때 신고 접수 상황을 대책임질 한 다음에 가서 저 사람이 무기를 실제로 어디 감추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와서 2만원 70cm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거예요. 근데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미리 테이저건 뽑아놓은 상태고 권총하고 그래서 다리로 총을 쏘아서 안전하게 제압을 했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진짜 큰 인명사고가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70cm 그 무기를 휘두른 사제 범인이 한 명인데 출동 나간 경찰은 2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2명에서 1명 그 도검류를 든 1명을 제압할 수 있냐고 불가능해요. 근데 총을 쏴서 안전하게 다리를 맞춰서 제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게 출동 나갈 때 상황을 면밀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체포 직전 전에 안전거리 확보 등 여러 가지 수칙을 잘 지킨 거예요. 지금 저희 그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그 아이키도 심성당님의 그 댓글에 블로그의 글도 그 맥락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존의 체포술이 체포 진압 직전에 술기 위주로 너무 시연용으로 돼 있다라고 비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건 100% 동의하고 기존의 체포술의 문제점은 그게 아니에요. 기존의 체포술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의 경찰 체포술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복싱, 그 다음에 태권도, 그 다음에 합기도, 그 다음 검도 이런 거 있죠. 이런 엘리트 체육 선수 출신 경찰관 분들이 강력계에서 예전에 이제 범죄와의 전쟁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 실전 경험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때 살벌할 때 이제 검도 유단자 특채로 들어가신 형사 한 분 아는 그때 제가 이제 제 젊었을 때 그때 들은 바로는 날라다녔대요. 이제 그때는 좀 살벌했대요. 그때는 이제 범죄 전쟁 때. 그래서 그때 이러한 이제 스파링 중심의 엘리트 체육 선수 출신 경찰관 분들이 강력 범죄자들을 체포 진압하면서 만들어낸 노하우를 기존의 체포술에 담았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검도 유단자 범죄자가 칼을 들고 있을 때는 일단은 섣불리 체포하지 말고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상황 빨리 전파해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제 체포 술기에 있어서는 이 엘리트 체육 선수 출신자분들이죠. 이 투기 종목 엘리트 체육 선수 출신자분들은 개념이 달라요, 솔직히. 근데 이런 분들이 강력 범죄 현장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은 다음에 만든 체포술이에요, 그게.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분들이 활약할 당시에는 경찰관 채용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97년도 이전에는 경찰관 채용 시험의 시험 수준이 지금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필기 시험이 엄청나게 쉬웠어요. 진짜. 제가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필기 시험은 쉬웠는 대신에 그때 들어가던 분들이 전부 다 이러한 투기 종목 유단자나 어느 정도 실력이 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경찰직들을 가르쳐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그 흔한 태권도 단증 없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실제로. 우리 때는 어릴 때 태권도 도장 무조건 다 갔잖아. 태권도 저거 볼 때는 한 2, 3단은 다 했어요. 2, 3품. 3단. 하다 못해. 근데 요즘 친구들은 헬스 이런 거나 하지 투기 종목에 대한 경험치가 거의 제로인 남자 친구들도 아예 없어요. 아예. 군대 가서 태권도 1품 딴 사람 있을 건 말까요? 진짜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때 경찰이랑 지금 경찰이 아예 베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의 무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지금 경찰직으로 들어가요. 그냥 헬스 이런 거 취미로 하고 요가 필라테스 하고 축구하고 그런 친구들이 이러한 체포수를 여기에 집중된 체포수를 보니까 뭐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1대1 스파링 경험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 본들 가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게 그거잖아요. 숫자로 쌍칼을 든 그때 조선적 한 명 있었죠. 한 명이었어요. 근데 3단봉을 든 경찰관 8명이 이 한 명을 제압을 못해서 3단봉으로 숫자 우위로 제압을 못해가지고 결국 총을 쐈어요. 그 어린이 하굣길에.
그리고 서로 표창장을 줘. 그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숫자의 우위에, 압도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단봉을 실제로 스파링 경험치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둘러싸가지고는 그 칼 하나 손목 때려가지고 못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3단봉 스파링 경험치가 아예 제로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맨손 근접 격투술이든 3단봉이든 1대1 스파링 경험치가 어느 정도로 전제로 깔려있을 때 지금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업이 3단봉 프로그램이 사실은 경찰직을 위한 거예요. 제가 그 제럴드 위원기 대표님이 이제 그 본업이사의 수석 인스트럭터인데 그때 이제 전국 각지의 이제 경찰직들,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일반인은 2명인가 3명밖에 없었는데 그 인스트럭터 과정 할 때 프로그램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달라요, 확실히. 기존에 우리나라 3단봉 교육에 비하면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이게 밸런스 있게. 예. 근데 뭐 특별히 기술이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술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3단봉 기존의 교육이 술기상 보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딱 한마디 한 게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좀 약간 회의감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뉘앙스가,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미국인이에요. 사모안 출신 미국인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아무리 해봐야 일단은 그렇게 나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체포에 저항하는 범죄자한테 3단봉을 갖다 댈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본업이 3단봉 인스트럭터 과정 이수하면서 그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뭘 좀 아시는 분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갖다 댈 줄 알아야 돼요, 손목에 지금 무기를 든 상대방 손목에 3단봉을 가지고 공격 기회를 읽고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건 뭐를 해야 돼요? 스파링을 해야 돼요, 스파링. 도장에서 1대1 스파링을 해야 된다니까요. 스포츠 주짓수니 뭔 주짓수니 뭐 이러면서 서로 갈라치기 하더만요, 요새 보면. 스포츠 주짓수든 뭐든 간에, 실전 주짓수든 간에 일단은 저항하는 상대방을 올가면서 서브미션이든 뭐 꼭든 뭐든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뭐 스포츠 룰이든 아니든지 간에 스파링 경험치가 전제로 깔려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내용들 보면 다 그럴듯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 불규칙적으로 움직인 사람, 나한테 저항하려는 사람에게 3단봉을 갖다 대든지 아니면 주먹을 피해서 팔을 잡아서 꺾든지 뭐든지 공방의 이치를 알면서 스파링을 해야 된다고. 스파링 경험치가 이게 전제라고요. 이게 주가 될 수는 없지만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경찰은 이 전제 조건이 아예 다 생략돼 있어요. 이게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찰들 한 달에 한 번씩 무도교육이라고 모아놓고 크라브마가 지도자분들, 그 다음에 뭐 합기도 지도자분들, 이런 뭐 아이키도든 뭐 무술, 유술 계통 무술가분들이 앞에 나와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술기 위주로.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냥 관람하는 거예요, 관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현직자 경찰들 얘기예요. 그냥 체험학습하고 오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칼리 수련 모임에 뭐부터 하냐면요, 타인어택 한 다음에 기본 기술 체계를 한 2, 3개월 체계적으로 해요. 한 5, 6개월 좀 지나면 서로 간에 손등이나 팔꿈치 치기 게임이에요, 게임. 서로 안 맞으려고 하고 서로 회피하려고 하고 손등 치면 1점, 그 다음에 무릎 치면 2점, 어깨 치면 3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 분표한 다음에 상대방 몸에 터치하는 그 게임 먼저 시켜요. 그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 누가 맞아주냐고요. 그게 근데 돼야 돼요. 그게 돼야지만 이제 무기를 들고 내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타이밍에 상대방 손목에 갖다 댈 수 있다고요. 그게 기본 스파링 경험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동 나갈 때 마음가짐, 그 다음에 상황 분석 시 내가 어떠한 수칙들을 지켜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도검류를 든 사람이라면 도검류에 든 파지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숙련자인지 판단한 다음에 내가 총기로 제압할 건지 아니면 3단봉으로 제압할 건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가 확보돼 있어야 되고,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 블로그에 보면 뭐 안전거리 뭐 실험한 거 나오더만요.
근데 그게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건 다음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정 거리 안에서는 나이프가 훨씬 더 빨라요. 총기보다는. 왜냐하면 총기는 꺼내서 조준하고 쏘잖아요. 근데 나이프는 그냥 쭉 뻗으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타겟팅한 부분에 그냥 손을 뻗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거리 안에서는 나이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일정 거리 이상을 지켜야 되고, 내가 만약에 총기로 나이프를 든 사람 제압하자 한다면 발사체로 그거 테이저건이든 총기든, 아니면 나도 3단봉으로 제압한다면 일정 거리 부분이 또 달라져요. 나도 그냥 쭉 뻗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체포를 할 당시 때 어떠한 기교로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할 거냐,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포지션을 짠 다음에 어떻게 감각을 교란시켜서 여러 명이서 제압할 건지, 아니면 숫자의 우위가 없다면 내가 1대1이나 2대1 상황에서 어떻게 실력으로 이 사람을 체포술기로 제압할 건지, 그거에 훈련되죠. 근데 이거는 전제가 뭐라고요? 1대1 스파링 경험치가 필수적으로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장하시는 지금 최근에 경찰직 분들 보면 본인들이 시간 내가지고 뭐 쿠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레슬링을 하신다든지, 아이키도를 하신다든지, 뭐든 통해가지고 본인들끼리 스파링 훈련도 하고 시간 내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로 깔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현재 체포술 이거 쓸모없어,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비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뭘 한 줄 알아요? 골프 치는 게 낫다고. 내가 20년 경찰 생활하면서 그런 현장 가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이제 인천 그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출동 나갈 때, 그 다음에 체포 진압 현장에서 상황 분석도 안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포 진압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어떠한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훈련도 전혀 안 돼 있었고요. 이거는 아예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생모습이 식물인간으로 되는 거예요. 예?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버리고, 남편이 칼든 용의자랑 아둥바둥의 사투를 벌이는 거라고요. 경찰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20년 동안 경찰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후배들 보고, 야, 복싱이라도 배워, 킥복싱 배워, 이런 거 안 하고, 야, 골프나 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실제 들은 말이에요. 제 주위에, 제 경찰 제자들한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에? 그래서 요 내용들도 제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내용하고 요 내용도 다음에 상세히 이제 중요한 원칙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뭐가 있는지, 이제 도검류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으로 이게 돼야 돼요. 맨손이든, 이제 나이프를 든 3단봉이든 1대1 스파링 경험치는 일단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직 분들한테, 제가 전국 각지에 제 경찰직 제자들이 문의가 와요. 이제 합격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태권도 단증마저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교수님, 원장님, 제가 이제 체육관 하나 다닐 건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좀 타격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라운드 쪽이 관심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그냥 복싱, 킥복싱, 복싱, 그리고 복싱이나 킥복싱도 스파링을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그 코치님들이 지도를 해주는지, 지도 스파링을 해주는지 그거 알아보고 가라고 해요. 집 근처에 제일 가까운데. 그 다음에 도검류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냥 검도 가라고 해요. 대한검도의 검도, 펜싱이나. 아니면 이제 맨손 복싱이나 킥복싱 좀 하다가 유도나 주짓수로 확장해도 좋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종합격투기 체육관, 스파링 지도가 가능한 종합격투기 체육관 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확장하라고 해요. 지금 할리라든지 무기술로 좀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가라고. 일단은 맨손이든 무기술이든 1대1 스파링 경험치는 반드시 5년에서 7년은 갖춰져야 된다고, 체계적으로.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확장해 나가야지, 시연용 합을 맞춘 무술로만 먼저 베이스를 잡고 확장해 나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해요. 그 무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대는 복싱이든, 복싱이 제일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싱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복싱은 제가 볼 때는 모든 무술가들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네. 그 안에 기본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타격에 관해서는. 도검류 스파링에도 적용될 만한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칼리 제자 중에 보면 제일 잘하는 에이스 2명이 복싱하고 킥복싱 하다 온 친구들이에요. 제일 잘해요. 이해도도 빠르고. 그럼 유도 주짓수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로 깔린 다음에 뭐 전술 훈련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체포 진압 술기 시뮬레이션 훈련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전제가 안 깔리면 이거 망고 소용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망고 소용없어요. 경찰 현장의 체포 현장은 스파링 상황과는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이게 기본이 돼야지만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기본 돼야지만. 그 제로들 위원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맥락이에요, 지금. 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라고요. 이거 막 강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러면 이거 다 했다 치고 제가 그러면 저항을 할 때 제 손에다가 산단봉으로 갖다 대보라고. 못 갖다 대요. 지금 100%. 또 도검류 무기술 스파링을 안 해보면. 됐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기초 개념이 기초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출동 나가서 현장 상황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출동 시에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상황을 분석할 때 어떠한 원칙하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무기를 든 사람에게 대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체포 진압할 때 술기 사용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체포할 때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지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